라스트 찬스입니다. 이제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에 주목을 하자. 오늘의 주제네요. 월요일이죠.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주 부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처럼 해놓고도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오릅니다. 뭐 뒤늦게 1월 효과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또 나오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부장님, 시장 괜찮은 거 맞습니까? 네, 시장은 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일단 가고 있는데 속도 조절이 한 차례 나왔었고 여기서 손바뀜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면서 왠지 모를 그런 힘이 좀 더 붙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주제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주목하자인데 네. 사실 최근에 많이 목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가는 종목만 가는 장인 것 같았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가는 듯해서 밑에 있는 종목들도 이제 도토리 키 맞추기 식으로 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실적 전망 자체도 좋아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주말에 리포트를 쭉 읽어보면서 한번 차트까지 다 훑어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거의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 중에서 네. 최소 3분의 2 이상은 이제 막 턴하는 종목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그런 좀 뭐랄까 지수 차트 좋고 차트가 좋으면 한번 리포트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실적 전망이 좀 좋아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최근 사이에 뭐 예를 들면 화장품주들이요. 바닥 대비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급하게 올라온 측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땐 여전히 바닥이니까 괜찮겠구나라고 여전히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난 시간이나 뭐 제가 나올 때마다 거의 말씀드리는 게 중국 소비 관련주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 가장 많이 놀려왔고 반등할 때 못 반등했고 오히려 떨어진 종목이 그쪽에 많이 섹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화장품줄 얘기하면서 야 중국 로컬에 지금 다 경쟁력 다 뺏기고 있는데 그러면 살아날까? 근데 주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졌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1년 내내 보시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날은 당연히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이격도를 보시면서 단기 매매는 하시고 대신 추세 자체가 훼손됐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 이 업종을 버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네. 그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유가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게 좀 물량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라고 뭐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실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주만 반짝 좋았었는데 오늘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중국자만 들어가면 다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사실 뭐 좀 루머를 들긴 했는데 네. 뭐 공식적으로 해제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은 정말 확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일단은 뭐 중국이 시진핑 주석 방한 이전에 선물 보따리를 하나 풀어줄 수도 있지 않는 기대감이 좀 오늘은 정말 심하게 나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오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최근 추세 전환한 개별 종목들의 상승 시도가 상당히 자주 목격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만 갈 것 같은데 하면 며칠 뒤면 또 올라 있고 하는 그런 종목인데 뭐 예전에 한번 뭐 이렇게 낙폭 가대 종목 중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최근 꾸준히 상승해서 정말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10,000원대에서 그렇지만 이제는 13,000원대까지 지금 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뭐 아이온스라는 종목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인데 수익률이 꽤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동안 바닥을 형성했던 종목들의 시세가
꾸준히 잘 간다는 것이 특징. 그리고 뭐 대형주 중에서도 많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사실 추세가 한번 전환되면 대형주들이 원래 꾸준히 잘 가는데 예전에 한번 한 3, 4, 두세 달 전에 삼성전기도 잠깐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네. 그때 이제 가장 뭐 편안하게 매수할 시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후로도 꾸준히 올라서 지금 그 대형주 중에서는 그나마 삼성전기가 좀 잘 좋았던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 바이오 IT주들은 조금 오늘은 쉬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뭐 수급이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 외국인이 양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래도 추세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일단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시장에서 낙폭과대주들이 많이 올라 보니까 사실 그러면 아직도 못 오른 종목들이 뭐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남북 경합주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 뭐 대화를 하겠다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이제 안 오른 테마군이 무엇인지 뭐 찾으려고 하는 중으로도 해석 가능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도 이제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양시장이 지금 거래대금 증가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이제 11조 5천억 원이 지금 넘었습니다. 양시장 합이. 근데 지난주에 제 목요일에 나왔을 때가 11조 3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조금씩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그널 자체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쭉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또 주식시장에 매번 좋은 시장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놓여있는 변수들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이번 주에 우리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들 많잖아요, 부장님. 그거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번 주 사실 이벤트들이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오늘 밤이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시작이 되는데 사실 뭐 참가 기업도 다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기대감도 있어서 주가도 조금씩은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참가해서 뭐 컨퍼런스를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만 보면 뉴스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에 참석한 기업들이 파트너들과의 어떤 미팅을 통해서 미팅에서 어떤 결과물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그런 뭔가를 좀 가져오는 그래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귀국한 이후에 뭐 탐방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뭔가가 좀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상당히 좋은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이벤트적인 그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4일부터는 4분기 미국의 실적 시즌이 도입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지금 3분기 때처럼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지금 EPS 감소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하는 순이익 그 수준 자체로는 크게 뭐 이렇게 이슈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올해 전망 가이던스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주는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동종 기업들의 그런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주 중반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좀 기다려왔던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 합의가 나오는 된 것인데요. 사실 긍정적인 영향이 이미 시장에 다 뭐 거의 반영이 되고 있었죠. 뭐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왔던 것들 역시도 지금 1차 무역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시점부터 꾸준히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이 이미 반영됐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사실 중국이 미국이 구매한다고 했던 미국으로부터 구매했다고 했던 농산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조금 잡음이 돼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벤트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이번 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향후 그 금리 인하를 조금 더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수 의견자들의 수가 얼마큼 더 증가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곧 인하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있다 인하할 것인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 전문가들은 뭐 1분기 내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상반기 내로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점, 좀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네. 좀 그 이벤트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략을 좀 짜봐야 되는데 부장님 보시기에 이 종목 조금 눈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 종목들은 아직은 아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사실 오늘 사실 제가 잠깐 이제 관세청 사이트 들어가서 관세청이요? 네, 1월 10일까지 수출 정원월 동월 대비 5.3% 증가 네. 발표한 거 봤는데요. 네네. 그중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반도체가 한 번도 플러스 난 적이 없었는데 11.5% 증가했다는 점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다.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이라든지 업종으로 볼 때 지금 뭐 업종 크게는 업종으로 봐야 되는데 업종에서는 사실 거의 다 좋아집니다. 근데 업종에서 좀 안 좋게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봤을 때 안 좋다고 좀 생각되는 그런 그 업종이 네.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그리고 보험업인데요. 오. 요 종목들은 가급적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낙폭이 상당히 딴 업종에 비해서 좀 단기 낙폭이 있어서 좀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추세 자체가 아직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매 가능한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정말 하셔야 된다면 그 안에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는 뭐 모비스 정도 그 정도만 좀 보시고 나머지 뭐 이렇게 큰 대형 그 완성차 업체들은 조금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새롭게 추세가 좋아지는 종목은 신규로 매수하셔도 되는데 최근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약간 화학 업종 중에서 상당히 좀 새롭게 좀 좋아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LG화학 좀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이번 주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 추세 확인되고 있고 하나케미칼 경우도 몇 주 전에 좀 됐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큰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좀 보셔도 되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참고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고요. 저희 마감 전략 A+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